우리가 국정농단 수사 때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비선실세라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선실세란 말이 다시 느닷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제2의 비선실세가 존재했는데요. 아하.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비선실세는 아니고 자칭 비선실세였습니다. 아, 짝퉁이었어요? 네, 내가 비선실세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속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비선실세는 아니었는데요. 아하. 네, 하지만 어떤 수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더 황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가해자가 그 2013년 6월부터요, 2016년 11월까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다. 아.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도록 해주겠다. 하하. 라고 이제 호언장담하면서 돈을 받아 가로챘는데요. 네. 그렇게 받아 가로챈 돈이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1억 9천 60만 원인데 아하. 이게 피해자가 네. 이게 대학 교수입니다. 아이고. 네, 이 60대 여성이 3년 동안 대학 교수를 이제 속이면서 돈을 갈취해 온 건데요. 네. 이제 그 명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흥미롭습니다. 아하. 이게 그 비선실세 실제 그 국정농단 사건을 미리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네. 이제 대통령 명절 선물비, 네. 또 의상비, 네. 또 해외 순방 경비 명목을 아하. 좀 들면서요. 네. 무려 127차례에 걸쳐가지고 돈을 뜯어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 임명을 약속하면서 네.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아하. 이제 뜯어낸 그런 네. 사기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예. 아니, 보통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다 이 말만 믿고 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쪽에서 깜쪽까지 속아 넘어가게 뭐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속인 거예요? 일단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장도 해주는 사이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요. 사기인 줄 알고 들으면 이야. 웃음이 나오지만 네. 실제로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밝혀져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 아. 여성은 그런 것들을 뭐 정보를 통해 얻었는지 어째 좀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심지어는 당시에 우리 뭐 최고의 실세라고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과도 자기가 친하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피해를 당한 교수 앞에서 그냥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지금 누가 통화하고 있다. 이야. 청와대 관계자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했고 네. 지나고 나니까 이 당한 교수는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어서 당했을 것일까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씁쓸한 우리의 이면인 것이 이렇게 지식인이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도 속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 사회가 네.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존재할 거야라는 걸 막연히 아마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아하. 아마 그 과거가 우리 아픈 과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한편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을 속일 수 있었던 일반적이지 않은 사기꾼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비선실 사칭한 사람이요. 이게 활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2013년 6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박근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재임을 하던 기간이에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박 사건입니다. 2016년 11월이면 정말 국정농단이 거의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아닙니까? 수사가 이야 거기가 3년 5개월간 뭐라고 했냐? 나 박 전 대통령 김장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접근하면서 청와대 비서관도 내가 말만 잘하면 시켜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교수님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말이 너무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 피해자인 분은 결국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도 얻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지위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 지위를 갖다 얻는 데 있어서는 이 네.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아하. 결국은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다 네. 이 범죄 피의자가 네. 피해자한테 이용을 갖다 한 거죠. 아하,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로 불렸다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오라버니라고 불러요 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감쪽같이 그 대학 교수를 속여서 여러 차례 걸쳐서 1억 9,060만 원 이렇게 돈을 대통령 명절 선물 드려야 돼요. 의상비 드려야 돼요. 해외 순방 경비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나라 돈으로 가는데 왜 필요할까라고 궁금증 가졌을 마음도 한데 어쨌든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 행각이요. 손수 변호사님. 네. 대통령과 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기 행각도 있다면서요, 이 사람의.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행세뿐만 아니고요. 네. 그 전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전에도. 바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이게 참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뭐 네. 신문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어떻게 네네. 알고 있죠? 네네. 국권 비자금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하. 뭐 전두환 자금, 노태우 자금 참 많은데 네. 심지어 지금 박정희 자금까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국권 비자금 정치 자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신권으로 바꾸면 돈이 생긴다. 네. 15억 원이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걸 자금 세탁 명목으로 좀 자금이 필요하다. 그게 아하. 2억 원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또 이제 가로챈 거예요. 네. 이게 사건도 이미 다 이제 그 공개 드러나면서 네. 이게 서울청의 경찰의 그 진명수배 대상인 상황이었는데요. 지명수배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참 이게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들을 들어서 사기를 하는 게 이 네. 사람의 주요한 수법인 것 같은데요. 아하. 이번에는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전 회장입니다. 네. 네. 이제 2005년이었는데요. 네. 본인을 이제 신격호 당시 그 회장의 조카라고 속였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피해자가 더 황당합니다. 바로 그 롯데그룹의 임원들이에요. 허허. 네, 그러면서 롯데그룹 임원들에게 내가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그 회장의 조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네.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1억 원을 또 이제 갈취했는데요. 아하. 참 이게 이 당시에 바로 또 체포되지 않고 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기까지 했는데요. 아하, 네. 참 여러 가지 범행 수법으로 네. 여러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그런 네. 상습 사기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공부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신문 방송에 나오는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을 다 지금 여기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찰에서 동종 수법 전과자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 권력이라든가 검력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한 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요. 네. 이런 사기를 쓰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만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아하. 물론 이제 이 사기 자체가 상당히 엉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 127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돈을 받았다면 한 평균을 내보니까 한 15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대통령이 명절 선물 있고 해외 순방하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 이 피해자의 어떤 약간의 유책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건 네. 뭐냐면 이 사기에 그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 이런 분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라고 하는 그것을 이 상대가 잘 이용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네. 얘는 지금 정말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면 네.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아하. 이 사람이 미끼를 100개를 뿌렸는데 그중에서 하나 걸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이 수법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뭐 비서실장님 계세요? 그래놓고 오라버님 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사전에 어떤 사람하고 미리 약정을 해놨거나 또 다른 곳에다 전화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걸리는데요. 아하. 사실은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본인이 어떤 그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이 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에 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려 127차례에 걸쳐서 1억 9,060만 원, 한 2억 가까운 돈을 127차례에 걸쳐서 해외 순방 비용 명목, 명절 선물 비용, 그 다음에 뭐였죠? 의상비. 정말 지금 와서 앞서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와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최순실 씨 모습하고 딱 떠올라서 지금 너무 오싹한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127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아냈대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계속 깔끔한 갔던 이 범죄 행각이 그럼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되고 검거가 된 겁니까? 그 60대 여성의 말에 깜빡 속은 이 아까 그 대학 교수는요. 이제 그때부터 돈을 계속 건네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에 임용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이 되도록 임용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 교수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범죄의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장 교수님,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무려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는 정말로 3년 동안 돈을 건네면서도 그래 이번만 돈 건네면 좋은 소식이 올 거야. 청와대 비서관 채용되는 소식이 올 거야. 정말 그랬을까요? 끝까지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마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아하.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일반적인 순수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접근했다면 처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왜 돈이 필요해? 왜 대통령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닐 텐데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그래. 원래 세상은 이렇지. 다 이렇게 뒷돈이라는 게 있을 거야. 뒷거래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었으니까 아마 네. 이렇게 속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3년이 가는 동안 분명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밝혀졌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교수라는 사람은 뭔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그러면 그동안은 다른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도 받아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검거되면서 그동안의 많은 사기 행각 다 합쳐서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네.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다 남아 있는 아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단순히 여러 건의 사기를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이제 그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상습 사기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이제 상습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든지 네. 기타 그 요소들을 통해서 범행의 습벽이 인정돼야 되는데 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범행이 이제 벌어졌다는 점 네. 등을 수사기관과 이제 사법부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전화 통화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속이는 수법 중에 뭐 갑자기 중요한 사람하고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또 가끔가다 또 전화도 바꿔주기도 합니다. 뭐 미리 다른 사람 그래요? 공범이 있는 경우죠. 아. 네, 그런데 전화뿐만 아니더라도 더 간단하게 이제 명함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 주요한 사람들이 명함을 계속 보여주면서 현혹시키는 건데요. 네. 그 명함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또 실제로 그 명함이 진짜 명함인지도 모릅니다. 명함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뭐 전화 통화, 명함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 비서관 임용을 수년 동안 기다릴 정도라면 과연 이 비선 실세를 자초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정도를 확인할 만한 그런 그 루트는 필요한데 네. 그런 것도 없이 마냥 기다렸다는 점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이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받은 돈을 모두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줬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교수를 비서관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었지만 높은 분에게 누를 끼칠 수 없어서 임용을 미뤄왔대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분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사기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불쌍한 병자 역으로 신분 사기하는 분은 계속 그것만 해요. 그분이 갑자기 내가 VIP를 한다고 신분 사기하지 않고요. 네. 이분은 VIP에 대한 동경이 있고 이 범죄자는 네.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신분 사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아마 다른 재소자들을 갖다 상대로 해서 계속 자기가 VIP인데 음모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다음에 신분 사기를 갖다 계획할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교도소가 또 교화 능력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이유인데 어쨌든 이번에 반성할지나 모르겠습니다.